안녕하세요. 세월의 품격입니다. 치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부터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평생 임플란트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양치질은 구강위생 관리의 기본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양치질은 하루에 3회, 특히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본래 칫솔질은 치아만 닦는 게 아니에요.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깊숙이 칫솔을 집어넣고 양치하는 거죠. 칫솔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닦아야 해요.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치아의 앞면과 뒷면, 씹는 면을 골고루 닦아줘야 해요. 여러 곳을 한꺼번에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하나씩 정성 들여 닦아야 해요. 한 곳을 20회 정도 닦아주세요. 우리는 하루 3회 3분 이상 양치한다고 배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치질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양치했다고 해도 보통은 45초 정도의 시간을 3분 정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질환이 자꾸 생긴다네요. 치과 의사들이 권하는 양치 시간은 10분이에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면을 올바른 양치질로 한 곳 한 곳 꼼꼼히 닦다 보면 10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또한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는 것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칫솔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와 습관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일반적으로 미세모로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치아와의 접촉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치아의 세균막을 흩트리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반면 칫솔의 끝이 평평하게 잘려있고 칫솔모가 많은 것이 세균막을 제거하는데 효과가 좋아요. 다음으로 칫솔모의 강도를 고려해야 해요. 칫솔모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중간, 단단한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잇몸이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단단한 칫솔모를 사용하면 잇몸을 상하게 하거나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중간 정도의 칫솔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칫솔 머리의 크기도 중요한 요소예요. 칫솔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좋아요. 입안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해요. 특히 어금니처럼 입안 깊숙한 곳까지 닿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머리의 칫솔이 아주 유용해요. 작은 칫솔 머리에 칫솔모가 빽빽히 꽂혀 있는 것이 좋겠죠. 손잡이의 디자인도 고려해야 해요. 칫솔의 오돌토돌 돌기가 엄지손가락 잡는 부분에 있다면 거르는 게 좋아요. 너무 큰 힘에 치아를 망치게 할 수 있답니다. 칫솔은 연필 잡듯이 하여 손가락에 약간의 힘을 줘서 정교하게 양치질을 해야 바람직해요. 정리하자면 칫솔 머리의 크기가 작고 칫솔모가 많으며 칫솔의 끝이 평평하게 잘려있는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손잡이인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칫솔은 2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마모되면 칫솔질 효과가 떨어지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칫솔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전동 칫솔은 손으로 하는 양치질보다 더 철저하게 닦아줄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을 선택할 때도 칫솔모의 강도와 머리 크기, 배터리 수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전동 칫솔 사용 시에는 절대 힘을 가해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손에 힘을 빼고 치아에 그냥 올려만 놓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잘 닦지 않는데 혀 표면에도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혀를 닦아야 하는 이유는 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혀는 우리 입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혀의 표면에는 많은 미세한 돌기가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 세균,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쉽게 축적될 수 있어요. 이러한 축적물들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게다가 혀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이어진답니다. 혀 클리너를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면 좋아요. 대부분의 혀 클리너는 플라스틱, 금속, 실리콘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재질이든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혀 클리너가 너무 거칠거나 날카로우면 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신의 혀 크기와 입안 크기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도록 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혀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가하면 혀를 다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혀의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좋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빈도는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양치질 후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의 작은 공간까지 닿기 어려워요. 치실은 얇고 부드러운 실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잇몸을 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용해야 해요.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치아 간격이 넓은 경우에 적합한 도구로 다양한 크기와 두께로 나와 있는데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은 충분한 청소 효과를 내지 못해요.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을 유지하고 구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치간 칫솔은 일반 칫솔로는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필요해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플라크는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충치나 잇몸 염증, 그리고 구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도와요.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구취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잇몸 염증을 유발해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이런 잇몸 염증과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입냄새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입냄새를 없애거나 양치가 힘든 상황에서 가글은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구취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항균 성분이 포함된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줄여 치주 질환이나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글을 사용하면 양치질로 닿기 어려운 구강 내 구석구석까지 세균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글의 단점도 존재해요. 일시적인 구취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일부 가글 제품은 구강 내 좋은 세균까지 제거해 구강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은 구강 건조를 유발해 오히려 구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올바른 치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치약은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치약을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불소 함유 여부예요. 불소는 충치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소는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시켜서 산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충치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대부분의 시판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불소가 많이 포함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치약마다 불소 함량이 천차만별이므로 너무 적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은 거르도록 하세요. 충치가 없거나 구강이 건강한 사람은 900에서 1000ppm의 불소 함량 치약을 선택하고 특히 충치가 잘 생기는 분이나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분들은 불소가
1500ppm 정도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소농도 치약은 1450ppm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치약의 효능에 맞는 성분이에요.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된 잇몸 치약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런 치약에는 트리클로산, 염화나트륨,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잇몸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치아가 시리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민감성 치아를 위한 치약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치약은 신경을 보호하고 민감도를 줄여주는 성분인 질산칼륨, 스타나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백 치약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흰 치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백 치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미백 치약은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강한 미백 성분은 오히려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과도하게 미백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치아가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마지막으로 치약의 거품 성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품 성분은 치약이 잘 퍼지도록 도와주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구강 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거품 성분이 없거나 거품 성분이 적은 저자극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치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써도 돼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소가 900ppm 이상 충분히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하나씩 정밀하게 10분 이상 칫솔질하며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청소해주는 것이 평생 임플란트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계속되면 우리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꼭 실천해보세요. 치아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치아가 건강하지 않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게 되죠. 구강 건강이 좋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사회생활에서도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따라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지금부터 치아 건강을 유지하고 평생 임플란트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올바른 양치질 방법을 이야기해 볼게요. 양치질은 구강 위생 관리의 기본이지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오히려 치아와 잇몸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양치질은 하루에 3회, 특히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좋아요. 본래 칫솔질은 치아만 닦는 게 아니에요. 칫솔질은 치아와 잇몸 사이에 깊숙이 칫솔을 집어넣고 양치하는 거죠. 칫솔은 치아와 잇몸 사이를 45도 각도로 대고 부드럽게 작은 원을 그리면서 닦아야 해요. 너무 세게 닦으면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고요. 치아의 앞면과 뒷면, 씹는 면을 골고루 닦아줘야 해요. 여러 곳을 한꺼번에 닦는 게 아니라 치아와 잇몸의 경계를 하나씩 정성 들여 닦아야 해요. 한 곳을 20회 정도 닦아주세요. 우리는 하루 3회 3분 이상 양치한다고 배웠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양치질은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열심히 양치했다고 해도 보통은 45초 정도의 시간을 3분 정도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과 질환이 자꾸 생긴다네요. 치과 의사들이 권하는 양치 시간은 10분이에요. 치아와 잇몸의 경계면을 올바른 양치질로 한 곳 한 곳 꼼꼼히 닦다 보면 10분은 걸린다는 거예요. 또한 올바른 칫솔을 선택하는 것은 치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칫솔은 매일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와 습관에 맞는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먼저 일반적으로 미세모로 끝이 뾰족하게 다듬어진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치아와의 접촉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치아의 세균막을 흐트리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반면 칫솔의 끝이 평평하게 잘려있고 칫솔모가 많은 것이 세균막을 제거하는 데 효과가 좋아요. 다음으로 칫솔모의 강도를 고려해야 해요. 칫솔모는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중간, 단단한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잇몸이 약하거나 민감한 분들은 부드러운 칫솔모를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너무 단단한 칫솔모를 사용하면 잇몸을 상하게 하거나 치아의 범랑질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중간 정도의 칫솔모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적합하며 일반적인 치아와 잇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칫솔 머리의 크기도 중요한 요소예요. 칫솔 머리 크기가 작을수록 좋아요. 입안에서 쉽게 움직일 수 있는 크기가 적당해요. 특히 어금니처럼 입안 깊숙한 곳까지 닿아야 하기 때문에 작은 머리의 칫솔이 아주 유용해요. 작은 칫솔 머리에 칫솔모가 빽빽히 꽂혀 있는 것이 좋겠죠. 손잡이의 디자인도 고려해야 해요. 칫솔의 오돌토돌 돌기가 엄지손가락 잡는 부분에 있다면 거르는 게 좋아요. 너무 큰 힘에 치아를 망치게 할 수 있답니다. 칫솔은 연필 잡듯이 하여 손가락에 약간의 힘을 줘서 정교하게 양치질을 해야 바람직해요. 정리하자면 칫솔 머리의 크기가 작고 칫솔모가 많으며 칫솔의 끝이 평평하게 잘려있는 육각형이나 팔각형의 손잡이인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칫솔은 2개월마다 교체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모가 벌어지거나 마모되면 칫솔질 효과가 떨어지므로 그런 경우에는 더 자주 바꾸는 것이 좋답니다. 마지막으로 전동 칫솔을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전동 칫솔은 손으로 하는 양치질보다 더 철저하게 닦아줄 수 있어요. 전동 칫솔을 선택할 때도 칫솔모의 강도와 머리 크기, 배터리 수명 등을 고려하는 것이 좋아요. 전동 칫솔 사용 시에는 절대 힘을 가해 누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손에 힘을 빼고 치아에 그냥 올려만 놓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혀를 잘 닦지 않는데 혀 표면에도 세균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혀 클리너를 사용해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이 좋아요. 혀를 닦아야 하는 이유는 주로 구강 건강을 유지하고 입냄새를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혀는 우리 입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혀의 표면에는 많은 미세한 돌기가 있어서 음식물 찌꺼기, 세균, 그리고 죽은 세포들이 쉽게 축적될 수 있어요. 이러한 축적물들이 입냄새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에요. 게다가 혀를 청결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져서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이어진답니다. 혀 클리너를 선택할 때에는 몇 가지 기준을 고려하면 좋아요. 대부분의 혀 클리너는 플라스틱, 금속, 실리콘 등의 재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어떤 재질이든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혀 클리너가 너무 거칠거나 날카로우면 혀를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자신의 혀 크기와 입안 크기에 맞는 크기를 선택하도록 해요.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 너무 강한 압력으로 문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혀는 생각보다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과도한 힘을 가하면 혀를 다칠 수 있어요. 부드럽게 혀의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좋고 혀 클리너를 사용하는 빈도는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한 번씩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양치질 후에는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 칫솔로는 치아 사이의 작은 공간까지 닿기 어려워요. 치실은 얇고 부드러운 실로 치아 사이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치실을 사용할 때는 잇몸을 상하지 않게 주의하며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사용해야 해요. 과도하게 힘을 주거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잇몸에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치아 간격이 넓은 경우에 적합한 도구로 다양한 크기와 두께로 나와 있는데 너무 큰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은 충분한 청소 효과를 내지 못해요. 약간 뻑뻑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자신의 치아 간격에 맞는 크기의 치간 칫솔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치실과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 건강을 유지하고 구취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치간 칫솔은 일반 칫솔로는 닿기 어려운 치아 사이의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 필요해요.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나 치태 플라크는
일반 칫솔질만으로는 제거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충치나 잇몸 염증, 그리고 구취가 발생할 수 있어요. 치간 칫솔은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치아 사이에 끼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는 구강 내 세균의 번식을 도와요. 세균이 음식물을 분해하면서 발생하는 노폐물이 구취의 원인이 되고 장기적으로 잇몸 염증을 유발해요.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이런 잇몸 염증과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입냄새도 줄일 수 있답니다. 또한 입냄새를 없애거나 양치가 힘든 상황에서 가글은 입안을 상쾌하게 하고 구취를 일시적으로 없애는 데 효과적이에요. 특히 항균 성분이 포함된 가글은 구강 내 세균을 줄여 치주 질환이나 충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가글을 사용하면 양치질로 닦기 어려운 구강 내 구석구석까지 세균을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가글의 단점도 존재해요. 일시적인 구취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그리고 일부 가글 제품은 구강 내 좋은 세균까지 제거해 구강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알코올이 함유된 가글은 구강 건조를 유발해 오히려 구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알코올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하세요. 올바른 치약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치약은 단순히 치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치약을 고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불소 함유 여부예요. 불소는 충치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불소는 치아의 범랑질을 강화시켜서 산에 의한 손상을 줄이고 충치균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대부분의 시판 치약에는 불소가 들어있지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불소가 많이 포함된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치약마다 불소 함량이 천차만별이므로 너무 적은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치약은 거르도록 하세요. 충치가 없거나 구강이 건강한 사람은 900에서 1000ppm의 불소 함량 치약을 선택하고 특히 충치가 잘 생기는 분이나 단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는 분들은 불소가 1500ppm 정도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불소 농도 치약은 1450ppm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치약의 효능에 맞는 성분이에요. 자신의 구강 상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잇몸이 자주 붓거나 피가 나는 경우에는 항염증 성분이 포함된 잇몸 치약을 선택하면 좋아요. 이런 치약에는 트리클로산, 염화나트륨, 비타민 E 등이 들어있어서 잇몸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어요. 반대로 치아가 시리거나 찬 음식을 먹을 때 불편함을 느낀다면 민감성 치아를 위한 치약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이러한 치약은 신경을 보호하고 민감도를 줄여주는 성분인 질산칼륨, 스타나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세 번째로는 미백 치약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흰 치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서 미백 치약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미백 치약은 착색을 제거하고 치아를 밝게 해주는 효과가 있지만 너무 강한 미백 성분은 오히려 치아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어요. 과도하게 미백 성분이 포함된 치약을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치아가 더 민감해질 수 있으니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해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마지막으로 치약의 거품 성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거품 성분은 치약이 잘 퍼지도록 도와주지만 민감한 분들에게는 구강 내 자극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구내염이 자주 생기거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지는 분들은 거품 성분이 없거나 거품 성분이 적은 저자극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칫솔질을 할 때 치약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요. 양치질의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치약은 완두콩만큼만 짜서 써도 돼요.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불소가 900ppm 이상 충분히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고 치아와 잇몸 사이를 하나씩 정밀하게 10분 이상 칫솔질하며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를 청소해주는 것이 평생 임플란트 없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작은 실천들이 계속되면
우리 건강에 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예요. 꼭 실천해 보세요. 지금까지 세월의 품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